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총선 이모 저모와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여러 가지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조정훈 기자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TK 지역에서 25개 선거구에서 모두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치열했다 할까요? 관심을 가져서 엎치락뒤치락 할 것으로 보였던 곳이 경산 선거구였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최경환 무소속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최경환 후보 낙선했군요. 조정훈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산에서 친박 좌장이라고 불리는 최경환 무소속 후보가 일찌감치 선거 출마를 선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윤두현 의원이 처음에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윤으로 불리는 조지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마를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진보당의 남수정 후보 그리고 녹색정의당의 엄정혜 후보까지 여성 3명의 남성 1명 모두 4명이서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는데요. 조지현 후보와 최경환 후보의 두 후보가 굉장히 큰 접전을 벌였습니다. 총선 여론조사에서는 최경환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다수 있었는데요. 선거 막바지로 가면서 조지현 후보와 접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조지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선을 2번이나 찾았었는데요. 최경환 후보에 대해서는 당선이 되더라도 절대 복당은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친박이죠. 유영아 후보가 지금 달서구 갑에 출마를 했었는데 달서구 갑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대신 조지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산 하양시장을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파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지현 후보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그런 만큼 선거 결과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두 후보가 박빙으로 나오면서 서로가 승리를 자신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1일이었죠. 11일 새벽 2시가 지났어야 조지현 후보의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이 두 후보가 이렇게 박빙이라는 건 잘 알겠는데 다른 선거도 이런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지만 공약 가지고 선의 경쟁 이런 공약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서로 경쟁적으로 하기보다는 역시 또 격화되니까 네거티브가 격화됐다죠. 그렇습니다. 최경환 후보 측이 조지현 후보 측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에 들어와서 빠져나간 두 후보를 두고 한 사람은 다시 선거구를 주지 않겠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선이 되더라도 복당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조 후보 측이 앞뒤 맥락을 다 잘라내고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은 국민의힘에 복당시키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게시물로 만들어서 돌렸다는 겁니다. 이게 허위 사실이고 공직선거법 250조를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3일에는 조 후보가 유세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본회의장에서 나타나지 않은 분, 기권한 분이라고 한 데 대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산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조지현 후보의 경력도 문제가 됐습니다. 경산시 선관위는 조 후보가 공보에 게재한 대통령실 최연소 3급 행정관 경력에 대해서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경산시 선거구 79개 투표구와 투표소에 공문을 붙였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직제 규정에도 행정관은 별정직 공무원 상급에서 5급 상당까지 보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상당을 빼고 상급으로 기재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 측은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급 표현을 하지 않고 행정관으로 표현하는 것이 관례이자 상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 측은 최경환 후보 측이 선거 사무실을 빌릴 때 주변 사무실 시세의 90%나 싼 그런 사무실을 빌렸다면서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종훈 기자. 영천 청도 선거구에서는 여당 후보 사무장이 야당 후보 선거 유세 차량에 올라서 몸싸움을 벌였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이었는데요. 영천 공설시장에서 총선 후보자들의 유세전이 치열했습니다. 당시 이만희 국민의힘 후보의 사무장 A씨, 현직 시의원인데요. 이 A씨가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가서 음향장치를 끌어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만희 후보 그리고 이영수 후보 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장주 후보가 후보 연설 순서를 미리 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약속 시간 5분 전 앰프 전원을 끄고 차량을 이동 조치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연설을 시작한 김장주 후보가 약 10분 정도 늦게 끝났는데요. 그 이후에 다음 순서인 이영수 후보가 연설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이 A씨가 이영수 후보의 차량 위에 올라가서 앰프 음향 장치를 끄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방해를 했는데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영수 후보 측은 A씨를 선관위에 고발했고 또 영천시 선관위는 영천경찰서에 A씨를 고발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에 따르면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자 그리고 집회 연설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또 다른 색깔 뉴스가 하나 있던데요. 야당의 한 후보자가 학교 앞에서 요즘 유행하는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무려 500만 가까이 나왔다지요? 북구갑에 출마한 박정희 후보입니다. 비록 낙선을 했지만 이 영상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 SNS상에 쇼츠 형식의 챌린지를 만들어서 활용한 그런 후보들이 많았는데요. 박 후보는 그 이른바 하이디라오 댄스 챌린지, 나토르 춤 릴스 영상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선거 기간 조회수가 500만을 넘겼습니다. 박 후보는 복잡한 동작을 능숙히 소화해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 앞에 와서도 좀 이걸 해달라는 그런 댓글이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네. 참 재밌네요. 네. 자, 이번 선거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어졌던 논란은 대파 논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대파한다에 875원이 이 정도면 적절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논란에 이제 휩싸이게 되었는데 대구 지역 후보들도 뭐 이 대열에서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정훈 기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표적인데요. 강민구 후보는 대파를 흔들다가 무릎으로 대파를 격파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20년 된 시들시들한 대파를 또 4년 더 드실 것이냐라면서 5선인 주호영 후보를 겨냥을 했었는데요. 지역주의 타파를 외친 후 대파를 격파를 했습니다. 수성을에 출마한 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파를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준호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파 한 단을 875원에 샀다라고 했지만 제가 직접 마트에서 구매한 대파 한 단은 2,700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뿌리에 540원이고 875원어치는 한 뿌리 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대구를 2번을 찾았습니다. 지난 9일과 3월 28일 대구를 방문을 했는데요.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이 대파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총선은 대파로 참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또 대파 한 단이 875원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좌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 기자 뭐 또 따로 전할 내용이 있나요?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대구 중남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입니다. 김기웅 후보는
자신의 후원의 사무실에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화분을 배치를 했다가 야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요.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벌써부터 당선자 코스프레를 하느냐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지역이니까 가능한 얘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관련 논란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 추진한다고 저희들이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요. 논란의 시작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동상과 기념공원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토 기자. 네. 이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달 3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3월 초부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1일입니다. 네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기릴 수 있는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또 동상을 건립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만들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장소는 동대구역 광장과 대구도서관 광장을 이름을 바꿔서 박정희 광장으로 만들고 거기에 동상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10억 원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SNS를 통해서 먼저 알리기도 하는데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3월 8일에 페이스북입니다. 홍 시장은 우파가 집권했는데도 이승만 기념사업이나 박정희 기념사업은 좌파 눈치를 보면서 망설인다며 우파는 비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좌우 논쟁으로 어려워지니까 대구 시비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을 외눈으로 보지 말고 두 눈으로 보라고까지 했습니다. 네. 조종훈 기자. 박정희 대통령 동상 동대구역 그리고 대구 도심이 만든다라고 이렇게 계획인데요. 네. 이런 생각,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두 곳에 동상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아주 도발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발이 상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민단체 일단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독재자의 광장 그리고 동상은 부적절하다. 대구의 얼굴에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에 바탕하고 변화를 기대하는 시민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대구는 과연 어디까지 퇴행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박정희 동상 그리고 박정희 광장을 명명하는 것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이런 목소리가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서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우상화 반대 운동본부는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고문 등의 피해를 받은 단체가 중심이 됐는데요.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긴급조치 피해자인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 공동대표는 동상은 기릴 만한 게 있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박정희는 친일 성향의 쿠데타를 일으킨 독재자로 반민주적, 반민족적 행동을 했습니다. 박정희 씨가 왜 동상으로 남아 시민에게 뭘 기리게 한다는 겁니까?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차기 정치적 욕심 때문에 동상을 세우려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대구시도 추진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1일까지 시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찬성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고요. 반대 의견은 무려 880여 건이나 됐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는 타 지자체에서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조례가 있으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이런 답변을 내놨는데요. 조례 제정을 강행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우리 지역의 지역일간 신문인 대구일보 얘기인데요. 재개발 비리와 관련된 전직 기자를 다시 데스크로 재채용했다는 소식인데요. 이토 기자. 네. 기자면 이 윤리 덕목 정말 중요하게 따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의외입니다.
자, 먼저 지난 2일자 기자협회보를 보시죠. 기자협회보는 한국기자협회가 만드는 신문인데요. 대구일보 기자들 범죄 경력자 부장급 채용에 반발한다는 머릿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은 기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범죄 경력자 채용 결사 반대, 범죄 경력자에게 면죄부가 웬 말이냐 등이 보입니다. 문제가 된 기자는 지난 2011년에 서문시장 재개발 관련해서 그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법원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일보 기자들은 이런 실형을 사는 사람을 어떻게 데스크로 앉히냐고 반발하고 있는데 대구일보 노조는 사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임용을 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언론사, 특히 기자라는 것은 공적 일을 수행하는데 이런 일을 범죄에 연루된 사람, 그래서 지탄을 받은 사람을 쓴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구일보 측은 그 문제가 된 이 기자가 처벌을 받은 지 이미 10년이 넘었고 제도권 밖에서 자숙을 해왔다면서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측면에서 채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사의 취업 규칙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정훈 이태우 두 기자 취재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뉴스비하인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